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솔직히 지금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냄새나 공기, 그리고 그 소리까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사람들은 흔히 귀신을 본 적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내가 겪은 건 단순히 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내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6월의 끝자락이었어요. 회사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로 강원도에 있는 캠핑장으로 갔죠.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산과 계곡 사이에 있는 아주 조용한 캠핑장이었어요. 너무 한적해서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죠. 바람도 거의 없고 새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안정감보단 불안함을 줬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자연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캠핑장은 생각보다 낡았어요. 사장님도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약간 뭔가 눈빛이 흐릿했달까.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밤에는 절대 계곡 건너편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었지만 그때의 말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웃어 넘겼죠. 에이, 산짐승이 뭐가 나와요. 여긴 민가도 가깝잖아요. 그때 그분이 짧게 중얼거렸어요. 짐승이 아닐 수도 있지. 밤이 되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어요. 직장 동료 4명이었는데 다들 술이 들어가면서 떠들썩했죠. 그런데 유독 한 명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진수라는 동료가 자꾸 계곡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니까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돌려봤죠. 캠핑장 불빛이 계곡 쪽까지는 닿지 않아서 어둡게 젖어 있었지만 분명 물가 쪽에 뭔가 서 있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림자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 같았어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물속에서 허리쯤 잠긴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물살이 흐르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 장난치지 마. 저거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흐르는 물소리만 들렸죠. 진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게 웃었어요. 내가 너무 취했나 봐요. 그때까진 그냥 그랬죠. 술김에 헛것을 본 거겠거니.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텐트로 들어가 하나둘 잠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계속 그 물가 쪽이 신경 쓰였거든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텐트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계곡물이 아니라 발소리처럼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처음엔 내가 술을 덜 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스며드는 듯한 축축한 냄새가 났어요. 흙과 물, 썩은 나무 냄새 같은 게 뒤섞인 살아있는 냄새. 숨을 멈췄어요. 확실히 누군가가 텐트 지퍼를 천천히 내리고 있었어요. 징, 징. 그 느린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했어요. 나는 입을 틀어막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틈으로 보이는 손가락이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피부가 하얗게 불어 있었고 손톱이 검게 부패한 듯 뒤틀려 있었죠. 그 손이 내 얼굴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때 갑자기 진수의 텐트 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야! 나가라고! 순간 내 텐트 앞에 그 손이 쑥 물러났어요. 나는 곧바로 손전등을 켜고 밖으로 뛰쳐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진수의 텐트는 안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는 안에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물었어. 왜 나를 불렀냐고. 우리는 급히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 없이 진수를 데리고 안쪽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무슨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사장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 병원 보냈으니까 걱정 말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계곡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곡엔 밤사이 누군가 걸어간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물에서 나온 방향으로. 서울로 돌아온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진수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 그의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진수가 며칠째 말을 안 해요. 밤마다 그 여자가 자꾸 불러요 라고만 해요. 그때 알았어요. 그 계곡의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텐트 안으로 들어오려던 건 진수가 아닌 나를 찾던 존재였다는 걸.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퇴근길에 이상한 걸 느꼈어요. 분명 회사 건물 문을 나서는데 뒷목이 간질간질했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이 들렸거든요. 민수, 내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목소리가 여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죠. 그런데 회사 건물 유리문 안쪽에 진수가 서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지 일주일째였는데 그날 나는 분명 그를 봤어요. 유리문 안쪽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어두운 복도와 텅 빈 사무실만 있었죠. 그리고 바닥에는 젖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손자국이었어요. 누군가 귀여운 듯한 긴 손자국.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 괜찮아요? 오늘 회사에 온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어요. 진수는 오늘 새벽에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숨을 고르며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새벽에 자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날 저녁 회사 건물 유리문 안쪽에서 본 진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물 비린내가 났고 화장실 거울엔 새벽마다 김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 위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나 기억하지? 라고 쓴 글씨가 있었어요. 지우고 나면 다시 생겼고 심지어 그날따라 물이 더 차가워졌어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조차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죠. 그때 느꼈어요. 그 계곡의 존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점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날 텐트 안에서 본 하얀 손이 떠올랐어요. 자꾸만 내 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죠. 그 손끝이 목덜미를 따라 올라올 때면 나는 숨이 막혀 깨어나곤 했어요. 그게 단순한 꿈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내 목에 길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나를 걱정했어요. 민수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다시 그 캠핑장으로 갔어요. 진수의 죽음이 그 계곡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 캠핑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낡은 간판, 오래된 나무 벤치, 그리고 계곡 위에 들이운 얇은 안개. 그런데 사장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관리소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운영 중단, 안전 문제로 폐쇄합니다. 그 밑엔 누군가 볼펜으로 적은 낙서가 있었어요. 물속의 사람을 보았다면 절대 말을 걸지 마라. 그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물속의 사람이라는 말, 진수가 본 게 그거였을까? 그 여자가 그 존재였을까? 나는 천천히 계곡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귀에는 물소리가 아니라 낮은 숨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들렸어요. 그 목소리. 민수야. 그건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계곡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물속에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진수의 얼굴을 한 무언가가 물속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그 입모양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분명하게 보였어요. 나를 불렀잖아.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발밑이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내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전신을 감싸며 숨이 막히고 귀가 먹먹해졌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봤어요. 여자, 그날 밤 텐트 앞에 서 있던 그 존재. 머리카락이 물에 흩어지고 손이 내 얼굴을 덮었어요. 입을 막으며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팔을 밀쳤어요. 물속이었지만 분명한 감촉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축축하고 차갑고 마치 오래된 시체의 살결 같았죠. 발버둥치며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계곡 위로 짙은 안개가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물가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그건 진수가 아니라 내가 서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내 모습이 계곡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은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나였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이상할 만큼 찢어진 웃음, 그리고 그 입이 움직였어요. 이제 네가 기억할 차례야.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새들이 날아올랐고 안개는 순간 흩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계곡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옷은 다 젖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건 진수가 그날 캠핑에서 쓰던 목걸이였어요. 안쪽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낯선 여자였죠. 그리고 그 아래엔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나를 버린 사람들. 그때 알았어요. 그 계곡에 있던 존재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버려진 기억 그 자체였다는 거요. 진수가 그리고 나까지도 그 기억을 깨웠던 거예요. 우리가 웃으며 떠들던 그 밤, 누군가의 죽음을 우연히 밟고 지나쳤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아직도 새벽이 되면 물소리가 들려요. 창문 너머로 누군가 속삭여요. 민수야, 나 기억하지?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오늘도 그 계곡의 냄새 속에서 깨어나요. 그날 이후 나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고 진수의 죽음 이후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악몽이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조차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바닥을 적시는 소리. 처음엔 그게 환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 소리가 내 방 안에서 들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방 한가운데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바닥에서요. 나무마루 틈새 사이로 물이 고여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이상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 집에 5년 넘게 살았어요. 누수 한 번 없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바닥이 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맨발이었어요. 작고 가느다란 여자 발자국. 나는 결국 그 집을 떠났어요. 짐을 싸던 날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을 때 벽지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었죠. 가까이 가보니 그건 글씨였어요. 왜 나를 버렸어? 그 순간 전등이 깜빡였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때 진짜로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진짜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귀에 바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요. 어둡고 깊은 물속에서 진수와 그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수의 입이 움직였어요. 그날 밤 네가 먼저 불렀잖아. 무슨 소리야? 불길을 피우면서 이 물 진짜 깨끗하다고 했잖아. 그 말이 끝나자 여자가 내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며 입에서 흙과 물이 함께 흘러나왔어요. 그 물은 나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손목이 따끔했어요. 불빛을 켜보니 손목에는 푸른 멍이 또렷하게 남아있었어요. 꿈속에서 잡혔던 그 자리. 그때 깨달았어요. 그 존재는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기억에 남은 죄였어요. 그날 밤 계곡에서 우리가 무심히 불을 피운 그 자리. 그 자리가 누군가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나는 결국 다시 강원도로 향했어요. 그 계곡으로 가야만 했어요. 진수도 그 물속으로 갔고 이제는 나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산이 깊어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면 항상 어딘가에 검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유리창에 자꾸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요. 캠핑장 입구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어요. 잡초가 길을 덮고 녹슨 철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어요. 습하고 무겁고 숨이 막히는 냄새. 그 냄새가 내 기억 속 냄새였어요.
그날 밤 텐트 앞에서 맡았던 죽은 물의 냄새. 계곡 옆에는 예전처럼 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리는 절반쯤 썩어 있었죠. 발을 내딛자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발밑에서 철썩 하고 물이 튀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아래를 봤어요. 물속에서 그 여자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 진수의 얼굴이 있었어요. 너도 봤잖아. 그녀의 입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나는 몸부림쳤어요. 그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발 아래의 다리가 무너졌어요. 물속으로 떨어진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공기가 끊어지고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남자, 여자, 아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기엔 많은 기억이 있어. 다들 잊혔어. 너희는 우리를 밟았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도 모르겠었어요.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쳤어요. 그날 밤 캠핑장 불 앞에서 누군가가 불을 더 크게 피우자고 했던 장면. 그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목, 누군가의 머리카락. 그건 장작이 아니었어요.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나는 깨달았어요. 그날 밤 우리가 불을 피웠던 자리에 이미 누군가의 시신이 묻혀 있었어요. 캠핑장 사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곡 건너편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는 매년 그곳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술에 취해 웃으며 그 금기를 어겼던 거예요.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 위였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등산객이 강에서 당신을 건졌어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일주일이라니 내겐 그저 몇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내 손 안에 여전히 그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진은 사라졌어요. 대신 물에 번진 글씨 하나만 남아 있었죠. 이제 네가 기억해야 해. 퇴원 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집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요. 벽틈 사이로 바닥 밑에서 때로는 내 꿈속에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여요. 민수야, 네가 불렀잖아. 이제 나는 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 존재는 외부의 귀신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이라는 걸. 우리가 망각으로 덮어둔 공포, 그게 형태를 가져 나를 찾아온 거예요. 진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도 그거였겠죠. 그는 나보다 먼저 기억을 마주한 거예요. 나는 뒤늦게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가끔 새벽에 창밖을 보면 내가 서 있어요. 물에 젖은 옷차림으로 창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 그때마다 나는 속삭여요. 미안해요. 이제 잊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따뜻해져요. 그녀가 나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그저 잠시 나를 지나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야 조금은 이해해요. 죽음보다 무서운 건 잊힌 기억이 살아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걸. 이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멈춰서요. 혹시 그 속에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섞여 있을까봐. 민수야.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면 그때는 정말 돌아갈지도 몰라요.